Some people may never accept this or may always harbor suspicion, skepticism. This is logical, it's human nature. 한국을 찾은 외교사절에 대한 우레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후쿠시마 선동.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는 것입니까? 자, 조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정말 험난 그 자체였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 IAEA 보고서 취지 설명차 방한했지만 이동 경로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따라다니면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오늘 조간신문들도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일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EA 대표를 당혹스럽게 만든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사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시위대가 그로시가 나갈 때 귀빈실 문 앞을 지키고 그로시 고! 집에 가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100만 유로 받았냐라고 외쳐대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많이 떨어뜨렸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요. 일단 IAEA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의원 11명, 안민석 의원, 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이 다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그런 대응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최병민 의원님 어제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합리적 의혹은 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시위대, 물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시위대가 보여준 그 의혹 제기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저는 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판정이 끝났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시위의 행태, 뭐 예를 들어서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실에 뭐 유리창을 두드린다든가 이건 거의 폭력이거든요. 네. 이런 행태가 과연 IAEA는 국제기구의 수장입니다. IAEA 총장 정도 되면 거기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항의의 행태가 과연 국제 수준하고 어느 정도나 거리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낯뜨거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앞으로 뭐 시위를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고 뭐 네. 시위라는 건 뭐 보장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지적을 해야지.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외신들 뭐 이런 사람들 저 보도를 다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제적인 망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 민주당과 면담도 했죠. 한 1시간 반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집중해서 메모도 하고 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일본 정부에 공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런 이야기들이 35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로시 총장의 어떤 태도가 좀 흐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로시 총장 지금 위성곤 위원장 옆에 앉아 있죠.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 열심히 심각한 표정으로 좌우를 둘러보며 메모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랬던 그로시 총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답답한 듯한 표정,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고 턱을 괴고 있고, 그리고 등을 기대고 한숨까지 쉬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더 이상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혹은 이렇게까지 내가 비판받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뭔가가 잘 안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께서는 저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로시 총장이 완전히 그러기가 되어서 이제 오스트라 빈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는지, 대한민국에 품격이 있었는지 그 2박 3일로는 정말 암담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이제 국제적 분쟁이나 또 외교적 외교 안보적 그런 문제로 가지고 때로는 국민들의 우려를 가지고 이런 외교 사절이라든지 또 국제기구의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2박 3일 동안, 그러니까 입출국하는 공항,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하는 그런 숙박하는 호텔, 호텔도, 그리고 국회, 한마디로 2박 3일 동안 끊임없이 저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행패라는 행패는 다 뿌린 거죠. 저게 한말로 정당한 국민적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항의라고 그러지만은 항의의 모습이 저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IAEA는 유엔 산하 국제 기구로서 국제 안전 기준에 그런 부합하는 기준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 보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들 전체의 뜻을 모아 저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앞으로 IAEA가 북한의 핵 사찰이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은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태가 다소 거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표출하는 거니까 저는 외국에 심한 경우는 폭동도 저지르고 지금 프랑스 파리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보다 더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이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완전 외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쨌든 우리 국내에 와서 그 반대파 또는 반대 정파인 민주당 분들도 만나고 또 반대 시위자 분들에 대해서 직접 저렇게 항의도 받고 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분은 충분히 그로시 쪽에 축적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조금 민주당에서 그로시를 만날 때는 옆에 계신 우리 강 교수님 같은 핵 전문가 또는 어떤 원자력과 생태에 관련된 전문가, 불안감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좀 제시를 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의원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전문가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했었으면 오히려 훨씬 더 내용이 좀 알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양쪽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절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로시 총장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얘기를 했을 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담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절벽, 서로 벽 보고 얘기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로시 총장이 한숨 짓게 한 민주당의 주장들을 좀 살펴보고 전문가께도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펼쳐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IAEA 보고서는 중립성,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었다. 사고 원전의 핵 폐기물 수십 년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성능 검사도 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싸구려인 해양에 흘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걸 선택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일본의 음용수로 쓰게 하라. 뭐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IAEA 사실 요게 이제 보고서인데요. 네. 보고서 내용은 사실은 일본 동경전력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버리겠다 그런 것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일본 국민을 설득한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객관적인 검증을 해보다 그래서 IAEA에다 의뢰를 한 그렇죠. 겁니다. 이 네. 보고서 내용은 일본 국민들에 대한 안전성이 나타나 있지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전혀 고려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제 잘 알프스 기능이 잘 작동을 해서 이제 삼중 수소만 방류를 했을 때 네. 그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바로 사고 원전 북쪽 3km 지점에 그 해변까지는 일반이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해수욕도 하고 물고기도 먹고 어로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받는 방사능 양은 1년에 10,000분의 3 네. 정도 미리시버트인데요.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좀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3만 년을 거기서 살면 네. 우리가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1년 기준치 1미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3만 년을 예, 살았을 3만 년을 살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거를 방류를 해도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는 아예 들어있지 뭐 그건 않은 아주 국가가 결정하는 전문적인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전문적인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 보고서대로 있고 저는 이제 제일 핵심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1경분의 1 정도 희석돼서 우리나라는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3만이 되던 심지어 알프스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영향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형적인 친일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다. 예,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알프스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거지. 혹시나 만약에 이 주장이 우리나라 어민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일본 어민들을 위한 행위거든요. 네. 10,000분의 3 밀리시버트, 삼중 예. 수소의 경우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3만 년 살아야 뭐 된다 그러고. 우리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네. 사고가 나서 이미 당시에 진짜 폐수가 아, 그렇죠. 무한정으로 당시에. 지금 방류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나 태평양 근접 그 국가, 저변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그래도 최첨단 과학 국가예요. 네. 그럼 미국이 그 3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국민들의 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정말 일본하고 애교나 안보 관계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일본이 마음대로 그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그걸 방치할 미국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아예 이 보고서 같은 경우도 네.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 그 해변 그쪽에서 그 물을 갖다가 네.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 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 과학적인 분석을 하게끔 해서 그 내용을 IAEA가 취합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냥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의 일부 국민들, 시민들이 그냥 그 국제적인 그 기구의 사무총장을 그런 식으로 2박 3일 동안 완전 그로시 총장을 갖다 그러기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나 국격 이걸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 이상민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오염수 일본이 방류 안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가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일본도 하나의 재앙이고 재난이었지 않습니까? 이 재앙과 재난은 세계인들이 다 이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반일 감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면과 고려해가지고 이 IAEA 보고서마저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에서 어느 국가랑 이야기하고 이 IAEA 그러니까. 보고서 믿지 못하는 나라는 예. 중국하고 일본밖에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IAEA의 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이런 판단을 믿냐 안 믿냐 문제는 지금 그게 이제 맞냐 안 맞냐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뭐 그냥 일부 국민들이 아니라 여론조사만으로도 80%를 상회하는 상당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불안감을 갖는 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사실은 소모적이고 그건 끝이 없는 논란거리만 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을 실제로 실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그런데 그런 하면 점에서는 괜찮죠. 정부 여당의 역할이나 노력이 매우 부족했고 지금 민주당만 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건 그 불안감을 반영해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목소리를 막고 민주당의 입막음한다고 해서 이 불안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고 한일 관계를 통해서 이걸 풀어라. 그리고 IAEA는 이 문제를 갖다 더 중하게 여기라. 이러면 문제가 없죠. 아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국민들 불안을 한마디로 정복시키는 그런 정치 행위 때문에 이런 볼상사나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정치인들 그렇게 공방 벌이는 건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역할 바꿔가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탓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될 일은 이걸 불안감이 실존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하는 또는 비판하는 그 목소리를 오히려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 측에 요구를 하라는 거죠. 네, 저는 이상민 의원의 그 불안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 보고서 증명을 했느냐 하면 이 보고서는 알프스가 잘 작동할 때 기준으로 일본 어민들이 문제 없다는 걸 보고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알프스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또 한 번의 쓰나미가 나타나서 그 일대를 다 휩쓸고 가가지고 그 쌓아놨던 것들이 다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IAEA는 어차피 일본인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IAEA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의 또 그런 것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또 이런 보고서를 또 냈고요. 또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알프스가 지금처럼 잘 작동을 하면 그 우리나라 어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6천억 년 정도 노출돼야 1mS가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거기는 3만 년인데 우리는 6천억 년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알프스가 작동을 하나도 안 하면 한 10,000배 정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또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7천만 년. 7천만 년간 노출되면 1mS, 그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꾸 이제 일본 어민들은 걱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3년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일본의 문제고 일본 시민단체와 또 환경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 뭐 민주당에서 가서 뭐 그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절대 우리나라랑 어떤 연관성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이 논란이.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일본에 뭘 요구해라, 뭘 해달라 하는 거는 그 국무조정실장이 사실은 브리핑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알프스 뭐 그 필터 그 교체 주기를 좀 뭐 3년마다 해달라는 등 뭐 이런 몇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좀 그 모니터링 하는데 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핵폐수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죠. 우선 이게 뭐 처리돼서 나온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성군 TF 단장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 알프스가 성능 검증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잘 지금 가지고 나오셨지만 저거 말고 중간 보고서에 보면 성능 검증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조차 안 읽고 나와서 지금 IAEA 사무총장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민주당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겠다가 아니고 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 불안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0%, 뭐 광우병 때는 90%까지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데 이 불안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변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조장하고 증폭시켜서 다음 총선에 조금 유리한 국면을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로시 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바로 북한의 핵이다. 북한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검증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핵 폐수를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일본 걸 걱정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핀트가 잘못됐다. 강건욱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제조하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농축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삼중수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핵 재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뭐 일본에 이번에 방류하겠다는 거에 보통 100배에서 한 1000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북한에는 아마 그렇게 나오고 있을 텐데 뭐 우리한테 뭐 당연히 알려주지는 않겠죠. 네. 엄청난 양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걸 걱정해야지 지금 일본의 문제를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대안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어떤 대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지수로 따졌을 때 한 5가지 정도 얘기하던데요. 그 중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에 끓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대기적으로 증발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전형적으로 삼중수소는 호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다 삼중수소에 노출되는 건 바다에 버릴 때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정상적인 원자로에서도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 지역 주민들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이 마시게 한 다음에 결국은 다시 또 바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 다시 최종적으로 바다로 가는데 그 전에 한번 사람들을 노출시켰다가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버릴 거냐. 그럼 당연히 바로 버리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땅에 묻는 건요? 땅에 묻으면 그거 역시 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빠져나가죠. 자연히 그 바다로 방류된다. 네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끓인다든지 땅에 묻는다든지 육상 저장 이런 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고체화하는 방법도 있다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체화 과연 가능한지 물을 어떻게 고체화할 수 있는지. 고체화해서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넣으면 일반 수분은 결국은 증발합니다. 우리가 보면 콘크리트화를 한다는 거는 다른 고체들이 있고요. 물은 고체화라는 게 얼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은 다시 다 증발돼서 수증기 형태로 나오고 결국은 사람이 들이마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소변으로 해서 바다로 또 갑니다. 사용핵 연료봉 그렇죠. 그거는 고체니까. 깊은 땅 속에 그거는 원래 고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액체 그와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전문적이고 경제성 면에서 물론 모르지만 경제성으로 가장 이게 싼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를 가장 그래서 저렴하고 택했겠죠. 가장 확실하고 네네, 가장 네. 최종적인 방법이다. 물에 해양 방류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좀 더 비용은 더 들더라도 사실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그거는 수 있는데. 결국은 일본 주민들과 일본 환경단체를 설득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영향받지 않는 나라고 결국은 일본 주민, 그러니까 IAEA와 그다음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이 일본 환경단체와 일본 어민들하고 해야 될 그런 설명이고 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수님 하나 잠깐 일본에는 영향을 받고 뭐 그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네네. 2011년부터 예. 우리나라는 그 사실 1994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 보고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이 안에는 보면 어떤 물고기 이름까지도 다 있습니다. 참조기, 반원일 꼴뚜기, 고등어, 멸치, 황하기, 등가시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다 측정했고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이상민 의원님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정말 손쓸 겨를 없이
그 오염수가 진짜 바다에 철철 흘러 들어갔어요. 그 1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연근의 해안에 이 우리 선원들이 어선에서 잡히는 이 생선들의 방사능 그런 오염 치수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오질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해양 도시부터 인천, 부산 추게 전국을 돌면서 그냥 핵 오염수를 그냥 무한정 일본이 그냥 방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괴담이 결국은 우리 수산업자 그리고 그 수산물 그러니까 횟집이든 일식당 이런 모든 생계형 종사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단해 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만큼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 그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우리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낮다 그러면 그건 인체에도 영향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사능 자체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100만 분의 1 이렇게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계에서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생물학적으로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일본 오염수가 안전한지 자체 검증을 했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는 일본이 아니라 IAEA 그 보고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요구할 것도 저 자리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별도로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이제 유국희 단장님을 비롯해서 일본을 다녀왔죠. 그게 네. 바로 가장 최근에 7월 7일 날 시찰단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서라 그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300페이지에 관한 것을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IAEA보다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 일본이 처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기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나왔죠. 그렇지만은 매일 같이 하는 그 브리핑에서 네. 항상 일본 얘기만 하고 있고 일본의 알프스가 어떻게 잘 작동할 것이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정부가 마치 일본의 이중대인 것처럼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전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걱정할 거리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작동할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데 결국은 잘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검토는 잘 돼 있고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계속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 일본 안에서 싸워야 될 일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방 교수님 말씀이 아주 과학적이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핵의학과 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지금 저기 강 교수님 말씀이 예. 우리 한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런 말씀 왜 그렇게 싸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뭐 이런 결국은 거잖아요. 예.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입 이 수산물을 갖다가 그냥 무한정 수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불식되고 정치적으로 이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입 수산물을 갖다 결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할 만해요. 좋습니다. 아직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는데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원자력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보고서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심할 수준까지는 절대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근데 잠깐 제가 반론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새겨듣고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실존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국내적으로 대국내적으로 또 대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치가 않고 매우 미흡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제대로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원자력 안전 기술원 킨스에서 한 것들은 그냥 학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한국 정부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한국 정부의 입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교수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수산물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수산물 먹으면 진짜 안 됩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후쿠시마 수산물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잘 처리가 돼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뭘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고 일본 동경전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될 국민 감정. 그리고 어젠가요, 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한 프로그램 나가서 그 IAEA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아연 실색했어요. 명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각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국제조직, 특히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이 국가 조직, 이 국제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죠. 네, 어쨌든 하여튼 뭐 유엔 산하냐 안 하냐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구촌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국제 공인기구로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건 틀림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1957년에 유엔에서 이 전문 독립기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구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끄러워해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강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FDA,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 왜 광고 같은 데 봐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죠. 근데 미국 FDA는 보니까 2019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했더라고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국민은 후쿠시마산을 먹어도 된다. 2019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후에 방류했다가 정말 알프스 같은 게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FDA에서 다시 그럼 그 규제 철폐를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매번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을 금지시키겠죠. 근데 단순히 뭐 알프스가 고장 났다고 해서 물론 이제 알프스는 고쳐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알프스 고장 났다고 해서 바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수입 금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에 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등등 해서 11명의 의원이 일본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4명의 의원이 가서 큰 소득 없이 왔더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두 번째 방문 때는 인원수도 늘리고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